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고래와 아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래가 암에 잘 안 걸린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처음에 이 연구가 나왔을 때 과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세포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가 1이라고 치면 고래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고래는 오히려 암에 잘 안 걸린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걸 페토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래의 몸에서는 암에 걸린대요. 네, 맞아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너무 크게 자라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당이 더 강한 악당을 만나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암 치료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의사들이 이 원리를 연구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대요. 자연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네요.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똑똑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암세포들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차례예요. 여러분은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일단 기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규칙적으로 분열하고 죽어요. 근데 가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서 통제가 안 되는 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정상세포랑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탐욕스러운 악당처럼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세포들을 못 살게 구는 진짜 나쁜 녀석들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암세포가 자라나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고래는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고래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너무 크게 자라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있던 암세포랑 새로 생긴 암세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 다 영양분을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죠. 마치 욕심 많은 악당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요.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둘 다 제대로 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발목을 잡으니까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약해진 암세포들을 해치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인간의 몸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말기 암 환자 중에서 갑자기 암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원리 때문이었대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해요. 자연이 이렇게 똑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발견이 앞으로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네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흥미진진할 텐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세포들의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번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계속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정상세포들도 그렇고 암세포들도 마찬가지죠. 영양분을 얻기 위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의 몸에서는 이 경쟁이 좀 특별해요.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암세포가 자라는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암세포가 너무 커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게 또 다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종류의 암세포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서로 다른 종족처럼요. 둘 다 주변의 영양분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두 암세포가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이 마치 전략 게임처럼 정교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이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다른 쪽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더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둘 다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느라 바빠서 주변 세포들을 공격할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두 암세포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재미있게도 암세포들이 서로를 견제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국 몸 전체로 퍼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자연의 지혜에 또 한 번 놀랐대요. 이렇게 똑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 신기한 건 이런 현상이 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큰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나 하마 같은 동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암을 이겨낸대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시스템, 앞으로 우리도 이걸 배워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신기한 부분이 나와요. 자연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코끼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코끼리도 고래처럼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암을 이겨낸다고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코끼리의 DNA를 연구해보니까 TP53이라는 특별한 유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더래요. 이 유전자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예요. 인간은 이걸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코끼리는 20개나 가지고 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동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실험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더 신기한 건 이런 동물들이 암에 완전히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생기는데 그게 크게 자라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아주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큰 동물들의 세포는 보통 더 천천히 자란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빨리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 이 동물들의 세포는 스트레스에도 더 강하대요. 보통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동물들은 그런 면에서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자연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유전자에 새겨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발견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암 환자가 갑자기 나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말기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암이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고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원래 있던 암세포 안에서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서 서로 싸운 거죠. 이런 현상을 의학용어로 종양기량작용이라고 부른대요. 쉽게 말하면 암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현상이에요. 마치 나쁜 녀석들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것처럼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그냥 자연치유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암세포들이 서로 싸울 때 특별한 신호를 보낸대요. 마치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요. 이 신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도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면 암세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몇몇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대요.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정말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발견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의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고래의 암 억제 시스템을 연구해서 인간의 암 치료에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연구팀은 고래의 TP53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암을 막는지 알아내서 그걸 인간의 치료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팀은 암세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실험실에서 특별한 약물을 만들어서 암세포가 다른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고래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이런 연구가 단순히 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병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점점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이런 연구 덕분에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내용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이제는 설명이 되는 거죠. 미래에는 어떤 치료법이 나올까요? 어쩌면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고래처럼 암세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대요. 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고래처럼 암에 강한 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나 봐요.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매일 암과 싸우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요.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런 암세포들을 알아서 처리해주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게 마치 작은 전쟁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경찰이나 군인처럼 계속 순찰을 돌면서 이상한 세포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면역세포들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치 지문 감식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스캔하는 거죠. 특히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잡는 암 사냥꾼이에요. 이 세포들은 암세포를 발견하면 특별한 물질을 분비해서 암세포를 녹여버린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대요. 잠을 잘 때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운동을 하면 이런 면역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을 받는 것처럼 더 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요. 우리 몸은 이렇게 20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치 작은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셨죠?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우리 몸의 능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래와 암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발견을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연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똑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고래가 암을 이기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쁜 것들끼리 싸우게 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태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포식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먹이가 부족해져서 결국 포식자의 수가 줄어들죠. 자연스러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너무 커지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견제를 하죠. 정부도 독과점을 막으려고 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균형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래의 경우에도 만약 암세포들이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 고래도 죽고 암세포도 죽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자연의 지혜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없애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좋은 해결책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병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 의학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심한 치료 대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돕는 치료법을 찾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게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발견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